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중에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출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판관비, 유형자산, 뭐 자금 운용, 기타 등등등을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쭉 이런저런 분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죠? 저희 회계 순환 과정에서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자, 분계하고, 정기하고, 시산표 작성하고, 결산하고, 그죠? 그다음에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기말 결산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어떤 게 결산 절차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학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면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저희 앞에서 했던 것들 다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건 없고요. 다만 소모품비 계상하는 거하고 수익 비용의 귀속기간 결정하는 거 있죠. 그것만 좀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복습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모른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챕터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새롭게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 결산사항인데요. 기준 거래에 대한 분계를 통해서 1년간 자료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계를 하죠? 그죠? 열심히 이런저런 분계를 합니다. 챕터 1장부터 9장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분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월 말 시점에 정리를 또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절차들이 있는가 이제 봐야 되는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전산회계 2급 시점, 전산회계 2급과 관련된 내용은 요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예. 전산회계 1급 이상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추가적으로 몇 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회계 1급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전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나오는 결산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산회계 2급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셔도 전산회계 1급이나 그 이상의 상위 급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세요. 요 내용이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이상에서도 그대로 나와, 거의. 예. 물론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나오지만요, 일단 기본을 알아야 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요 내용들은 나중에 실기에서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계를 좀 학습을 하시고 이거를 실기에서 응용을 좀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뒷페이지 가면은 분계 다 나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다 들으세요. 먼저 결산 분계를 하기 전에 기존의 분계가 누락되거나 뭔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걸 확인해가지고 고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게 실기 있죠, 실기. 실기 문제에서도 2개 정도 나와요. 2개에서 3개 정도. 예.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이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분계가 잘못됐다,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결산을 하려면요, 그 결산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기중에 데이터가 틀렸는데 결산하면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럼 재무제표가 다 잘못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붕괴했던 게 좀 잘못된 게 있다면은, 기존에 붕괴했던 거 잘못된 게 있다면은 수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시험에도 나와요. 참고로 붕괴 누락을 수정하거나 잘못된 걸 수정하는 문제는요, 전산회계 2급, 1급 이 두 군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실기 가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매출 매입, 유형자산, 유가증권, 기타. 여기서 그 추가적으로 결산분계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앞에서 다 봤어요. 반복되는 것 뿐입니다. 자, 현금 관련 거래. 기존에 현금 과부족 쓴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다른 계정으로 다 대체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하고요. 만약에 뭐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히 분석이 됐다면은 뭐 기타 뭐 통신비라든가 뭐 이자 수익 등으로 바꾸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과 관련된 붕괴를 좀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거. 외상 매출원과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있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붕괴 기억나시나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 관련된 그 결산분계. 기중에 재고를 구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도 있겠죠. 자, 여기서 안 팔린 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린 거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도출이 되죠. 예.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회계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비품이나 건물, 기계 등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상하죠. 보통 정액법하고 정률법으로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예. 객관식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실기에서는 보통 감가상각비 금액을 주는데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주가가 오르면은 평가이익, 주가가 내리면은 평가손실 이렇게 한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각 챕터별로 제가 결산분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 그 챕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출금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소모품 미사용액을 정리하는 거. 자, 인출금 정리. 이건 자본 쪽에서 이야기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사업주가 개인의 목적 때문에 회사 돈을 빼가요. 그럼 인출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자본금으로 상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처음 보는 거죠. 예, 뒤에 페이지 나오니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2급 내용 중에서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수익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요거는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이상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헷갈리거든. 예. 그래서 이거를 막 노래로 외우는 뭐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계정이 4가지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조합이 엄청 무궁무진해서 이거는 그냥 외우면 거의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어떻게 하냐? 기간별로 쪼개면 돼. 예, 기간별로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쉽게 푸는 법 제가 차후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결산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좀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전산액 2급 수준의 내용이고요. 1급이나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 뭐 세무 1급 그렇게 가면은 좀 더 여러 가지 결산 사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 뭐 차후에 다른 강의에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실게요. 자, 결산 관련 중요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도 제가 이제 모아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책에서.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나오면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하고요. 만약에 기말에 와가지고 돈이 부족한 걸 알면은 어떤 계정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현금 과부족 대신에 다이렉트로 현금을 그냥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현금 과부족을 기말에 쓰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분괴를 한번 더 해야 되니까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썼다면은 그 계정을 상기하면 되고요. 기말에 와서 딱 그 현금을 세봤더니 돈이 모자르거나 남어. 그러면 그냥 현금으로 해 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대손상각비 설정하는 거. 대손상각비를 추가해야 된다면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된다면은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근데 이제 비용을 대변에 쓸 수는 없으니까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을 이제 추가로 쓰면은 된다는 거고요. 대손충당금 관련된 그 공식 말씀드렸죠? 요 밑에 나오는구나. 요 밑에 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 대한 거, 요것도 뭐 앞에서 나왔던 거 있죠?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분계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분계 똑같이 나오죠? 예. 대손충당금 추가, 감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나왔었죠? 그대로. 이거 채권 채무 관리에 나왔던 건데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생략을 해도 좀 되는데, 제가 과거에 회계를 공부해 봤더니, 회계는요,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더라고요. 예, 앞에서 얘기해 드려도 까먹어,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자, 이 공식 또 앞에서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식. 예. 다 봤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각 그 관련 챕터 있죠? 그 내용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금방 잘 떠오르신다면은 굳이 뭐 여러 번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시고 그 실기에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론을 다 학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론이요, 결론적으로 뭘 위한 거냐면은 그 실기풀이를 위한 거예요. 실기풀이. 예.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그냥 시험지에다가 답을 써서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회계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은 뭐 차후에 강의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실제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가 확인하면 되는데,
그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거든요. 자, 붕괴하시오. 자료 나와. 붕괴 뭐, 붕괴 뭐. 이렇게 되는데, 붕괴가 뭔지 모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가 없죠. 그럼 이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가 객관식 문제가 또 15개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30점인데, 이거 다 제길 거예요? 제가 10개는 맞추라고 했잖아요. 10개. 그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10개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실기도 웬만큼 맞추고. 그럼 최소 78점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론을 하는 거예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식도 앞에 나오고 그대로죠. 보시란 말이에요. 예. 설명을 드려요?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대손 충당금 추가할 때 기말 채권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손 충당금이 있죠. 자, 기초에서 대손된 거 빼고, 자, 회수 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위에 나왔던 것처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러면 되고요. 감소를 시킨다면은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매출원가 공식. 자, 순매입액, 총 매입액에서 환출 애누리 할인 빼고요. 부대비용 더해요. 그래서 요 순매입액에서 안 팔린 거 빼면 매출원가인데, 기초재고가 있으면은 기초재고 당연히 팔렸을 거니까 기초재고까지 감안해가지고 매출원가 계산하면 되죠.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공식이 좀 어려우니까 이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정액법이야 뭐 단종가치 빼가지고 연수를 나누면 매년 똑같은 금액 나오는 거고요.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정기말까지 누계, 그러니까 기초분이죠. 기초분 누계 빼고 상각률 곱하면 되는데, 상각률은 보통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푸시면 되는 거죠. 예. 뭐 설명 다 여러분들이 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하고 인출금에 대한 회계처리인데요. 자, 소모품비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소모품이라고 약간 잡스럽게 쓰려고 사둔 물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A4 용지라든가 아니면 재고자산 중에 기타 약간 좀 중요도가 낮은 거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비용 처리할 것인지 자산 처리할 것인지 이걸 좀 따져본다는 건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전체 구입액에서 사용된 거는 소모품 B로 한다는 겁니다. 사용된 거. 그리고 미사용된 거는 소모품 해가지고 자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근데 요거를 또 막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구입했을 때 분계에 따라서 뒤에 분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입 금액을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비용.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이러겠죠. 요거 판관비 할 때 보지 않았어요? 그죠? 아니면 구입 금액을 자산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상품 매입하듯이 자산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이죠. 돈 주고 소모품을 샀다, 즉시 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계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결산 분계를 다 다르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소모품을 100을 샀어요. 근데 이제 자산으로 할 때가 있고 비용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사용이 80이야. 사용이 80이고 남아있는 잔액이 20이란 말이 20. 자, 그러면은 비용 처리했어야 돼. 비용 처리. 사용액 80은 비용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잔액 20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면은 기존에 비용을 100을 했으니까 20을 빼야지 그 비용 80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안 쓴 거 20은 소모품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했던 거를 대변으로 옮겨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안 쓴 거를 자산으로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면은 비용이 100 빼기 20 해가지고 80 나오고 자산이 20 되니까 금액이 딱 맞는 거죠. 자, 반면에 구입 금액을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산이 100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용이 80이라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용을 80 만들어준 게 맞죠? 그럼 차변에 소모품비 80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산 80을 날려. 예. 이렇게 하면은 소모품 남은 거는 100 빼기 80이니까 20 되고 비용 처리된 게 80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말 결산분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앞에서 비용 처리했냐 자산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 기말 결산분계가 달라진다고요. 그죠? 금액도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하지만 합쳐 놓으면 어때요? 쓴 거 80, 안 쓴 거 20. 이게 딱 맞다고. 그래서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앞에 분계가 어떤지 보고요. 사용한 거 남은 거를 먼저 좀 계산을 하시란 말이야. 보통 문제에서는 얼마의 소모품을 샀는데 어떻게 처리했다. 남은 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비교해서 쓴 거 얼마, 안 쓴 거 얼마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쓴 거는 자산으로 하시고 쓴 걸 비용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보고서 뒤에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눈에 보이겠죠. 예. 근데 이걸 외우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결산분계를 하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출금이죠, 인출금.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인출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제 기말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인출금에 대한 분계 앞에서 나왔었죠. 자, 기존에 사업주가 돈을 그냥 빼갑니다. 돈을 빼가. 개인적으로 빼가, 개인적으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잖아요. 대변의 현금이고요. 만약 상품을 빼가면 어때? 현물로 쓴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쓴다고? 그러니까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빼가. 그러면은 상품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주한테 현금이나 상품을 주는 거고요. 그럼 차변의 임시 계정으로 자, 인출금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출금 없애고요. 그럼 대변에 인출금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투자금을 빼는 거죠.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수익 비용 귀족 시 결정을 뺀 나머지 분계, 결산 분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수익 비용 귀족 시 결정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일단 여기서 좀 자르고요. 다음 강의 때 그 수익 비용 귀족 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기억이 안 나면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이쪽 챕터를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